로봇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의 면모를 보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로봇주가 고점에서 좀 주춤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이 상승으로 움직이던 반도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비해서 로봇 주가가 지금 좀 하락 조정을 맞고 있는 거 아니냐, 고점에서 이제 많이 올랐지 않느냐, 이만하면 많이 올랐지 않니? 라면서 고점 부담감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국내 로보틱스 섹터가 시장에 관심을 받아 오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봇 투자를 한다면 꼭 체크해야 할 주요 이벤트 정리까지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로봇 섹터가 시장 유동성을 중심으로 급부상을 많이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횡보를 하다가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그리고 클로봇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달부터 꾸준하게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로봇 액추에이터 대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상승이 굉장히 좀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클로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기업 협업 기대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18,000원대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거의 2배 가까이, 2배 이상이죠.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로봇 시가총액이 26.9조를 돌파를 최근에 했습니다. 26조, 거의 27조가 되는 건데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물론 있지만 산업의 구조적 성장 요인이 앞으로도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로봇은 꼭 들고 가봐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흔들림은 있겠죠. 흔들림은 있겠지만서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의 상승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상승을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지금 소식보다 더 뭔가 좋아진 모멘텀을 가지게 되는 소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의 최근 상승 이유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대중국 로봇 관세 검토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산업용 로봇에 무역법 232조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지금 뭐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산업용 로봇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향후 어때요? 여기서 멈추지 않겠죠? 또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관세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최근의 상승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대중 대일 반덤핑 관세가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과 일본산 산업용 로봇에 최대 43.6%의 반덤핑 관세를 제한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업체들, 우리나라 로봇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과 점유율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피규어 AI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신형 모델인 피규어 지로 3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이캐스팅 기반 양산 체계가 적용된 첫 모델로 보고 있는데요. 실험기기에서 양상용 로봇으로 이제 산업 전환을 좀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봇에 대한 규제 리스크 뭐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중국 견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회, 뭐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세 정책, 정책 공급망 구조 이런 것들의 재편이 우리나라 로봇 산업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봇 섹터 상승의 기대 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로봇주가 조금씩 또 밀리네요. 밀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뭐 로보티즈라든지 클로봇이라든지 뭐 레인보우라든지 뭐 워닉, 뭐 나우, 유일 로보틱스 뭐 등등등 뭐 로보스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엔젤 로보틱스 대기업과 협업 관계가 있는 기업들 뭐 많이 올랐는데요.
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니냐, 굉장히 고점이다, 아직 매출도 잘 못 내고 있는데 이게 맞냐,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은 상단은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과거 산업용 로봇 소부장 섹터가 한창 피크일 때 당시 PER이 맥시멈 80배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업들 업종, 그러니까 로봇 업종의 PER이 76배 정도가 되거든요. 야, 그럼 다 온 거 아니야?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뭐가 붙습니까? 휴머노이드라는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러다 보니까 AI, 전장이 융합된 산업이 지금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프리미엄이 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완제품 공급 측면에서 일본의 파나기라든지 스위스의 ABB와 같은 밸류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로보티즈를 좀 본다면은 뭐 이제 액추에이터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모듈, 액추에이터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감속기 기업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든지 니덱이라는 기업과 유사 밸류로 좀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실적이 가시화된 거는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상단은 과거 업종보다 훨씬 좀 위쪽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가 과도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기대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상승 기대 요인으로는 생산 캐파의 확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 진짜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해로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이제야 전용 생산 공장 캐파 확보 단계에 좀 있습니다. 현재는 수작업 기반으로 좀 하고 있지만 향후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종목을 얘기하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세종 신공장 이게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전용 생산 라인이 좀 포함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현대의 자회사로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 또한 연 3만 대 캐파를 계획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2026년부터는 국내외 기업 모두 이제 양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첫 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뭡니까? 매출 실현이 좀 본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 드린 밸류보다도 캐파 구축 속도 이거를 좀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캐파 구축이 잘 되고 예정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 소식들도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미중 갈등에 따른 구조적 수혜가 가능한 섹터가 로봇 섹터라는 점입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 집계를 보게 되면은 산업용 로봇 무역 수지를 3년 만에 마이너스 94%까지 축소한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를 의미를 하느냐? 로봇 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러면 안 그래도 미국이 무역 수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죠. 여기에 대응을 해서 대중국 억제 정책의 연장선에서 중국산 로봇의 수입 억제가 나올 수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미국 대상으로 지금 히토를 통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 소재의 안정적 조달이 미국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관계로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의 액추에이터나 위탁 조리 업체 그리고 뭐 핵심 소재 기업들이 필수적인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 생산 지연 사유 중에 하나가 구동 관련 핵심 소재인 히토류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자, 로봇 섹터 상승 요인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첫 번째 밸류에이션 상단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생산 캐파가 2026년부터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세 번째는 미중 갈등에 따른 구조적 수혜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봇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주요 이벤트를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부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분기 일정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국내 이벤트를 살펴보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정을 봐야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세종 신공장 완공이 12월 예정으로 임박을 해 있는데요.
2026년 1분기에 차세대 휴머노이드 제품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쟁 휴머노이드 업체와 유사한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세종 신공장 내에 휴머노이드 생산 라인에서 이동형 양팔 로봇인 RBY1 생산과 판매 대수 증가 여부의 관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관련 핵심 업체를 인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시기 추가 업체 인수 가능성이 높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로봇 사업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공개될 가능성도 이 시기에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보티즈의 우즈베키스탄 신규 공장 가동 시점이 늦어도 2027년도이기 때문에요. 이에 수반되는 토지 매입 등의 절차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로봇 업체 예정 이벤트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부터 연말까지의 일정을 보게 되면요. 중국 소재 휴머노이드 업체인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상장 예정에 있어요. 이 유니트리의 상장 신청은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지금 이뤄질 예정인데요. 실제 상장 시점은 신청서 제출 후의 심사 기간을 좀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조 원 내외의 기업 가치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장 이후 프리미엄을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1월에 예정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3세대에 대한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 2.5세대 대비해서 개선 사항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로 가면요. 피규어 AI가 공개한 피규어 지로 3 이 양산형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데요. BMW 등 기존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AI의 로봇 관련 기술 개발이 재개가 될 수 있는데요. 23년 이후로 좀 잠정 중단을 했었죠. 로봇 관련 진행 사항을. 근데 2026년 1분기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타 빅테크 업체 대비해서 가지는 경쟁력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로봇주들 전부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죠. 지수보다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주도주죠. 이 주도주를 끌고 갈 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서 이 종목을 홀딩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보시면서 보통 이제 주봉을 보면서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봉상에서 특히나 지금처럼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양봉은 올라간다예요. 그러니까 추세가 뻗어나가면서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양봉이 이어지면 가져간다. 긴 호흡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까지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 내용도 체크하시면서 차트를 보실 때는 주봉 추세를 확인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승력 이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 그죠? 이 5주선과 2, 30주선 이 두 가지 단기적으로는 5주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 30주선을 보면서 추세를 확인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했다 하시는 분들은 5주선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했다 하시는 분들은 20주선과 맥시멈 30주선까지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지지력이 발휘되면서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보시고 비중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봇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내용 3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로봇 투자자분들 오늘 제 방송 잘 참고하시고요. 큰 수익 읽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방송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